수백만 달러 규모의 회춘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던 40대 사업가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아들의 피를 뽑아 수혈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10대 남성이 대통령을 납치하겠다며 트럭을 몰고 백악관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투자 비자로 이민 온 다른 한국 국적의 여성에게 수십만 달러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작년 교도소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감자가 조현병 약물 치료도 받지 못한 데다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됐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 내 열악한 환경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연못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남성이 악어에 물려 한쪽 팔이 절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IT 기관에 대해 동시에 제재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해킹 등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IT 회사를 동시에 제재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국방성 산하의 정보기술 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무역회사 등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의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외화를 벌여들였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의 제재 대상에는 IT 교육기관인 금성학원도 포함됐습니다. 금성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도 다닌 영재학교인데 최근에는 IT 인재 양성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으로는 국방성 산하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 등이 포함됐고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 세탁을 한 책임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지정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국방성 산하 IT 회사와 연구소, 대학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미 제재를 가했다면서 가상화폐 해킹 등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동시 제재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회춘에 집착하던 미국의 40대 백만장자 사업가가 10대 친아들의 피를 대량 수혈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젊음을 되찾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회춘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던 미국 IT 사업가인 40대 남성 브라이언 존슨은 혈장 수혈을 위해 미성년자인 친아들 17살 텔메이즈로부터 1리터에 달하는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이는 텔메이즈 전체 혈액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양입니다. 수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의 혈장을 공급받은 브라이언은 같은 날 자신의 피를 다시 뽑아 친아버지인 70세 리차드에게 주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회춘요법이란 명목으로 아직까지 의학적 증거가 부족한 혈장 교환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뱀파이어 같고 역겹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치료 방식인데다 의료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존슨은 디지털 결제 업체 브레인트리를 세운 뒤 이를 매각해 큰 돈을 번 후 현재 두뇌와 컴퓨터를 연구하는 벤처 기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을 납치하기 위해 트럭으로 백악관에 돌진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어젯밤 10시쯤 나치 문양의 깃발을 실은 6월 트럭이 라파예트 광장 북쪽의 백악관 근처 방호벽에 2번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운전자는 미주리주 출신의 19살 사이 바시트 칸둘라로 밝혀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을 납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차량 안에는 나치 깃발 외에도 덕트 테이프와 배낭, 글로 가득 찬 공책을 발견하고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는 현재 난폭 운전과 연방 재산 파괴, 무단 침입, 대통령 가족 등 납치 상해 위협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경호원과 인근 주민들도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사당 근처의 보안 장벽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는 최소 2건 이상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인 여성이 투자 비자를 받아 이민을 오려던 또 다른 한인 여성에게 접근해 수십만 달러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몽고메리 타운십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성 김 씨는 지난 2019년 투자 비자로 미국에 온 한국 국적 여성에게 자동차 매매를 비롯해 사업체인 네일샵의 투자 비용과 자녀 양육비 등을 목적으로 30만 달러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구입한 줄 알았던 네일 살롱은 김 씨가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가게로 매도 가격은 15,000달러에 불과했으며 김 씨가 송금한 돈의 상당 부분은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미국에 도착한 후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네일샵을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차량이나 자녀 양육비 등도 제공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현재 사업 투자 사기 등 3건의 2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오물과 빈대로 덮여 있는 한 교도소에 수감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수감자는 지병인 조현병 약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부검 도중 벌레에 물려 곪은 상처도 발견돼 교도소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이 방에서 수감 중이던 라숀 톰슨은 지난해 9월 수용실 내 변기 위에 쓰러져 24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질병에 의한 자연사라고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 톰슨의 유가족은 교도소의 열악한 위생이 사망의 원인이라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Of the cell that he was housed in. This is inexcusable and is deplorable. We are asking for Fannie Willis, the DA of Fulton County, to launch a criminal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LaShawn Thompson. 톰슨의 사망 원인 조사가 진행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부정맥이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급격한 체중 저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부정맥이 발생해 숨졌다는 겁니다. 톰슨은 사망 당시 수감될 때보다 31파운드가 빠졌다면서 유가족 측은 병세가 심했던 톰슨을 교도소 측이 방치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톰슨의 몸에서 수많은 벌레 물린 상처가 골마있던 것과 정신분열증 치료약을 처방받지 못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Dehydration, malnutrition, severe body insect infestation of death is homicide. When I heard the news was, who's responsible? Whose duty was it to make sure my nephew came out alive? 교도소 측은 50만 달러를 투입해 해충 박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유가족 측과의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한 남성이 급한 마음에 노상 방류를 하기 위해 연못에 갔다가 악어에게 물려 팔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3세 조던 리베라는 지난 일요일 오전 포트 샬롯에 위치한 밴디토스 바에서 화장실 줄이 길자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연못으로 갔다 갑자기 튀어나온 악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던은 연못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 장면이 자신이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I just saw a little lake, just trying to go over there and just, take a little pee or whatnot. They got my elbow, so I don't have an elbow, but I can still move my arm around and whatnot. It was just the craziest thing. It was like almost like out of a movie.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조던이 오른팔을 악어에게 물렸지만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0피트 5인치 크기의 이 악어는 플로리다 어류 야생동물위원회에 의해 안락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건주에서 18살 이상부터 대체 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네이트 셰넌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21세 이상 또는 교사 준비 프로그램에 등록한 18세 이상일 경우 향후 2년 동안 교직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8살 이상일 경우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보조교사를 역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시건주의 교사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도입됐지만 미시건주 교육협회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we're taking someone who's 21 years old and just has, 60 college credits or no college credits and asking them to lead a classroom of 18 and 19-year-olds, there's potential for issues. 현재 미시건주의 대체 교사의 자격 요건은 대학교에서 최소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교육계에서는 전임 교사와 대체 교사의 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가들이 영국 런던으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런던 부동산을 매입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미국인이 7.6%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3.9%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샌프란시스코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노숙자 수와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치안에도 환멸을 느낀 IT 인력이 런던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번 달까지 2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치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던 20대 여성이 납치되면서 경찰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이스트 3가와 3800블럭에서 한 남성이 몬테벨로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하던 한 20대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용의자를 본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용의자는 버스의 창문을 부수고 버스 기사에게 총기를 겨누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여성을 인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동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히스패닉 여성이고 용의자도 20대 중반의 히스패닉으로 2022년형 흰색 혼다 시빅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건을 목격했거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아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발목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인 타이거 우즈가 US 오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국 골프협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나흘 동안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열리는 US 오픈 명단을 발표했는데 해당 명단에는 타이거 우즈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 2021년 초 교통사고로 발목에 큰 부상을 입고 재활을 통해 올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 참가했지만 족저근막염 악화로 3라운드 직전 기권했습니다. 지난달 오른쪽 발목 복사뼈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에만 12주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US 오픈 출전 무사는 물론 오는 7월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에도 나서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6일 LA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되는 US 오픈은 임성재와 김주형, 김시우, 이경훈 등 4명이 출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주로 50대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햇볕을 쬐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은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생활 습관과 영양분 섭취로 골밀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칼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햇빛이 적당하게 비치는 야외에서 걷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체 균형과 근육 강화를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 이 가운데 무릎이나 엉덩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에어로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해 골절 위험이 커지는 질환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알게 되며 주로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부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교전이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이틀간 교전이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본토에 대한 최대 규모 공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도심 속 건물 창문은 산산조각 났고 길거리에는 추락한 드론 잔해가 나뒹굽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서부 지역 벨고로드주에서 교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Орудия, потом минометы, пулеметы и 30 автоматов. Полное, прям конкретно было. Такого, я говорю, сколько живу здесь, такого не видел.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국 본토에서 이틀간 교전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대테러 작전을 통해 70여 명을 사살하고 장갑차와 트럭 9대를 파괴하는 등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을 차단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Остатки националистов отброш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ю Украины, где по ним продолжалось нанесение огневого поражения до полной ликвидации.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의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가운데 러시아 내 반체제 단체인 러시아 자유군단이 자신들이 벌인 작전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Поэтому, тактическая задача, конечно, такая тоже имеется, и в этом мы с украинцами едины в их борьбе против путинской агрессии. 공격에 동참한 또 다른 반체제 단체 러시아 의용군은 빼앗은 러시아 장갑차와 포로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정확한 참여 병력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전쟁 발발 후 러시아 본토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이라고 보도했고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서 갈수록 심각한 다중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고 가수 정용화 씨의 중국 방송 출연이 취소되는 등 한한령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후 한중 관계가 더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이곳은 MBC 중국 베이징 사무실입니다. 네이버가 이틀째 차단이 되고 있는데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딩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뉴스 페이지를 눌러도 다음 상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드 사태 이후인 2019년 1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네이버는 카페와 블로그는 제한됐지만 검색과 메일 서비스는 그동안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네이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피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함께 확인 중에 있습니다. 중국 최대 OTT 업체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예정됐던 한국 가수 정용화 씨의 출연도 돌연 취소됐습니다. 베이징시 라디오 TV국은 어제 정용화 씨가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정용화 씨를 게스트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차단과 한국 연예인의 출연 불발이 G7 정상회의 즈음 이뤄진 만큼 일각에서는 껄끄러워진 한중 관계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알프스 설비와 오염수 저장 탱크를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화학 분석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찰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방류 설비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시찰단이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였습니다.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계통 구성으로 핵종들을 제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알프스 설비가 실제 핵종을 잘 걸러내고 있는지는 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찰단은 전했습니다. 알프스 처리 전과 후에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도쿄 전력 측에 요청했는데 이를 분석해봐야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 탱크와 운전 제어실을 둘러보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쿄 전력 측이 자료 요구에 협조적이라며 아직까지 제공을 거부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잡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자료는 제공이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일본이 제공한 추가 자료 분석을 마쳐야 오염수 방류 시설이 안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찰단의 최종 판단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찰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틀째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핵종을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을 둘러보고 오염수와 바닷물을 어떻게 희석하는지, 방출 설비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추도사로 시작한 서거 14주기 추도식. 한덕수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이 노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 차원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시던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불을 지피며
하지만 추도사를 낭독하는 내내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거친 욕설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대표를 맞이하는 분위기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자 노란 모자를 쓴 시민들이 환호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소개될 땐 박수만 나왔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봉하마을에 모였지만 노무현 정신에 대한 각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큰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그리움의 말들과 추모 영상이 이어지자 권양숙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최근 성폭행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캐럴이란 여성이 지난 1996년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소송을 했죠. 배심원단은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트럼프에게 $500만, 우리 돈으로 66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패소한 다음 날 CNN에 출연해서 캐럴은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서 성폭행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럴은 이 발언이 바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프랑스가 내년 7월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요. 개막식이 파리 센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야외 개막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방이 뚫린 곳인 만큼 테러나 드론 공격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프랑스 정부가 안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외 개막식이라서 관람객들은 센강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수십만 명이 개막식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몬태나주가 처음으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틱톡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인데요.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틱톡 금지 조치에 반발했는데요. 미국은 틱톡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업에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왕실과 결별한 해리 왕자는 미국으로 이주한 2020년부터 영국 경찰의 경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리 왕자가 자신이 비용을 지불할 테니 경찰 경호를 받게 해달라고 영국 왕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돈을 주고 경찰을 개인 경호원으로 사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해리 왕자의 요청을 거부했고요. 법원도 영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 곤욕을 치렀다는 한 누리꾼의 하소연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소형차가 건물 외부 주차장 진입로를 절반 정도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쓴이는 이 차 때문에 건물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면서 이 소형차 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한 차주가 밤 10시 36분에 남긴 문자인데요. 아침 8시 전에는 차 못 빼세요 라고 보냈네요. 글쓴이는 다음날 오전 6시 출근하면서 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려고 했지만 그때야 이 문자를 발견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데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소형차 차주가 전날 주차하면서 글쓴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글쓴이가 잠들어 받지 않자 짤막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누리꾼들은 여러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전화 받을 자신이 없으면 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샤넬이 또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에 인터넷 게시판이 뜨거워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핸드백의 라지 사이즈 가격이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모델은 지난 3월에 이미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때 오른 가격이 1,4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올리고서 2달 만에 또 가격을 6% 정도 올린 거죠. 올해만 벌써 2번째인데요. 이 밖에도 지갑과 신발류 일부 제품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넬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만 4차례 가격을 올린 걸 비롯해 보통 1년에 서너 번씩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샤넬이 우리나라를 호구로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글도 있었고요. 저렇게 값을 올려도 꾸준히 사주니까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며 소비자들의 행태를 꼬집는 글도 많았는데요. 이러니까 샤넬백으로 재테크한다는 이른바 샤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는 한탄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올라타는 이른바 지하철 서핑이 10대들 사이에 유행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지하철이 아닌 달리는 버스에 매달리는 위험한 행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한 청년이 달리는 버스 뒤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 버스 속도가 제법 빠른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청년은 자신을 찍는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기도 하네요. 한 달쯤 전에는 2명의 청년이 달리는 버스에 매달려 있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버스 뒤를 따라가던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뒤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버스 기사에게 알리려고 여러 번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최근 이렇게 호주의 소셜미디어에는 버스에 매달려 도로를 달리는 이른바 버스 서핑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이들이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미국의 지하철 서핑과 비슷합니다. 이런 서핑 영상을 SNS에 올려 조회수를 올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공동주택인데요. 전기 스쿠터를 충전 중인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튀며 쾅 하고 터져버립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퍼졌고 소방대가 출동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주민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스쿠터 주인은 충전 중 불이 나자 급히 달려와 담요로 불을 꺼보려 했지만 막지 못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전기 스쿠터 충전할 때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런던 소방당국은 폭발 이유를 조사 중인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 한 여성이 주유소에 도착해서 주유기까지 꺼내들었지만 한참을 헤매다가 기름을 넣지 못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여성, 주유기를 들고 기름을 넣기 위해 자신의 차 주유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살펴도 안 보이나 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차는 바로 테슬라 전기차였네요. 기름을 넣는 주유구가 있을 리가 없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유소 직원이 다가와 당신의 차는 전기차라고 알려주는데요. 이 황당한 실수가 담긴 영상은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평소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부끄러운 실수였다면서 별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주유소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하네요. 이 영상을 본 일론 머스크는 가끔 있는 일이다. 정말 습관이 무섭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여성이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연출한 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남부에 있는 한 동물원인데요. 우리 안에 있던 오랑우탄이 똑똑 유리창에 노크합니다. 그러자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할머니 관람객이 오랑우탄에게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오랑우탄이 보기에도 이 아기가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잠시 후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아기 얼굴에 쪽하고 뽀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오랑우탄이 인간의 아기에게도 모성애를 느끼는 것 같다면서 정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영상이라고 신기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